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을 몇 년 동안 겪고 있고, 사실상 이제 탈출을 하나 싶었던 길목에서 잔잔하게 계속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가는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관광업계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통상적인 여행 수요라는 말이 조금 무색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여행업계도 확 위축이 되었다가 조금 또 상황이 나아지면 폭발적으로 그 위축됐던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가 전과는 다른 어떤 관광 수요나 어떤 그 여행업계에 대한 계획 이런 거를 좀 세우고 있는지가 먼저 궁금한데 있습니까? 네. 코로나19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을 일단 정해놓고도 또 헝클어지고 그 코로나19의 전망의 불투명성 때문에 앞으로 막 진행되다가도 또 주춤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현재 그 여행 관련 할인 행사나 그 박람회 등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 대한민국의 어떤 매력을 가장 인상 깊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그리고 항공사들과 공동 프로모션을 지금 그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국내외 여행 수요나 업계에 대한 그런 것을 전과 다르게 탄력적인 어떤 플랜들을 짜고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네네, 예. 문체부가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상황이든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그 단계별 기획들이 이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렸던 것은 지난 2년 동안 관광업계가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숙박 쿠폰이나 관광용자 등 이제 문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 등을 해왔지만 네. 이게 현실에 맞지 않게 운용되거나 아니면 적용되면서 실제로는 관광업계가 더 고사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예산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문체부가 가장 아마 그 추경 말고 관광업계 그 신경을 썼다 하는 부분이 아마 융자일 겁니다. 관광 네. 융자 사업. 네. 계속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관광업계에 주고 있고, 사실상 그 코로나 중간에 관광업계의 생존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이 기금을, 융자를 확대해서 하려고 노력들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 보면요. 2020년에 6,400억 원의 관광융자가 전액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1년에 문체부가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1,520여 원이 불용되면서 오히려 그 융자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왜 이런지 아십니까, 장관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관광업계가 사실상 그 여러 폐업하는 관광 맞습니다. 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업무보고 요 관련해서도 잘 해주셨던데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관광의 생존과 관광업계 생존과 진흥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실제 문체부가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정책들과 네. 관광객을 국내로 여러 곳에 보내야 하는 그 정책들이 충돌하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그 사업, 그러니까 융자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문체부의 목적과 달리 실제 업체들은 다 이렇게 고사해버리고 오히려 돈을 주려고 하는데도 빌려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 혼자만 혹은 관광업계만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도 같이 부담을 떠안게 됐고요. 지금 문체부의 채무액은 한 2조가 넘는 것으로 총 합계가 돼 있죠. 네. 거의 그 한 해 예산의 3분의 1 가까운
수준까지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지금 현재로는 약간 관광객이 휴가철이라 많이 이제 국내 관광객도 많아지고 했는데 또다시 위기가 왔을 경우도 대비해서 혹은 지금 현재 문체부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융자 기금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이 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융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관광업계와의 현장에 저희들이 다녀서 그 관광업계 실태를 그 탁상에서 느끼는 거하고 달리 현장에서 느끼는 그 상황을 파악해 갖고 이 융자의 어떤 그 효율성이 높이도록 그런 것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마무리만 더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씀 5분이 굉장히 촉박한데요. 네. 지금 이 융자 기금을 회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네. 지금 일시적으로 여행 수요가 폭발했지만 또 언제 위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한 단계, 또 두 단계, 세 단계 앞에 위기까지 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조금 더 보수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대비하셔서 지금 어려운 관광업계나 또 우리 문체부, 시중은행 모두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네. 잘 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그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저희 지난 정부 때부터 문체부에서 추진해온 사업인데, 사실 이조차도 그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집행된 예산이 굉장히 이월율도 높고, 불이용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를 제가 쭉 찾아보니, 국제관광 거점 도시로 부산을 선정하고, 그리고 강릉, 전주, 목포, 안동시를 각 도로부터 이제 시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이제 육성을 하겠다. 이것은 이미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여타 지역으로의 관광 자원의 어떤 인프라를 확장하고 이런 목적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지금 이 코로나 시기 인구 이동이 많이 또 없었을 시기에 잘 요 타이밍을 활용해서 우리 인프라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자산을 좀 축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를테면 강릉의 야간 관광 자원 에콜루미나나 아니면은 목포의 탐방 루트,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고쳐야 하는 사업들을 오히려 저희가 조금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25년까지 사업 진행이 좀 연장이 됐죠, 장관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역설적인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에서 오히려 기회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게 주요 관광도시들 몇 군데만 항상 그 예산이 집중되고, 다른 관광자원을 더 개발하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부탁을 드렸는데, 이 관광 거점 사업을 잘 육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그런 우리 그 불충분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전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이지만 장관님과 우리 문체부 가족들이 잘 챙겨주셔서 특히 지역 거점 사업은 보니까 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친환경 사업이나 여타 사업과의 어떤 연계성도 많이 고려하고 있던데요. 이런 것들을 잘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